예, 안녕하세요. 예, 날이 좋습니다. 자, 어제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어제 해계학은 생각보다는 진도를 많이 못 나갔고요. 이론적인 거, 그 전에 다 한 번씩 얘기했던 거를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6시까지 하긴 했습니다. 9시부터. 그런데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근데 복습하실, 인강으로 들으실 분은 큰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배속으로 해서 들어도 뭐 큰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이라서 앞에서. 그 다음 남은 거는 이제 계산 문제하고 간단한 거, 순이익 측정하는 거하고, 뭐 수정 후 시산표부터 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계. 그런 건데요. 그거는 학원하고 또 협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새 또 학원에 이 교실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지난주도 월요일부터 전화 통화하면서 마침 이제 토요일이 뭐 하나 빈다 해서 어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못 드린 점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저 때문이죠. 다 저 때문에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진도는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또 8월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의논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접어두시고, 자, 오늘은 재무관리입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 오늘 재무관리 한 해 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한번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달려왔다는 게 성취감이 좀 느껴집니까? 자, 상업경제, 물론 뒷부분 조금 남은 거 있죠. 경영학도 그렇고, 여기 뭐 다 했고요. 거의 다 했고, 마케팅, 무역, 회계 아직 다 못했지만 거의 뭐 한 80%는 했고요. 자, 남은 거는 사실 그 요새 추세로 뭐 시험에 출제될 경향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하튼 뭐 핑계고 거의 다 했다 치고요. 지금 재무관리입니다. 이제 세무회계하고 ERP 남았습니다. ERP도 사실은 기출문제들을 앞에 단계에서 한 번씩 다 훑어봤다는 거죠. 회계하면서 ERP도 보고 관련되기 때문에. 세무회계는 작년에도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저게 나왔죠. 인적공제하고 뭐 종합공제 뭐 그런 걸 냈더라고요. 그것만 약간 추가하면 될 것 같고. 경제학은 다 들으셨나요? 경제학이 재작년에 한 문제 이상한 문제 때문에, 독점 곡선 때문에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좀 벅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교과 교육학만 남았는데, 이게 아직 총론 해설서가 안 나왔더라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4주 했고, 보강은 아마 작년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올해도 한 4주로 했는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론 해설서가 안 나와서 발표를 안 해서.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자, 오늘 재무관리 들어갑시다. 자, 갑니다. 자, 늘 보던 거죠. 2페이지 보세요. 뭐 다 압니다. 맞죠? 자, 기평, 서술형, 단답형이죠.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 재무관리하고 있고요. 502463이 다 알고 있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상업경제할 때는 전부 다 비어져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성취감이 느껴집니까? 자, 지금 이제 재무관리 할 거고요. ERP 세무회계 남았고요. 교과교육학 남았고요. 자,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1월 달부터 해서. 자, 열심히 하셨죠? 다들. 자,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뒤돌아서면 이런 거 다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여튼 장기 기억 속에 남도록 하여튼 반복을 잘 해주세요. 오늘 요거 포파시키면 이제 맥군 2개 요것만 하면 우리 전략대로 짝짝 단계 가네요. 자, 시간 빠르죠? 좋습니다. 보고요. 재무관리 보고요. 평가형님의 평가 내용 요소입니다. 502463이 있고, 밑에는 502463일 전에 2022학년도까지 20학년도까지 21, 26, 283 이 친구인데요.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넘기고요. 자, 4페이지, 5페이지 한꺼번에 보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5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달려야 될 목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한 게 왼쪽에 있는 502463이나 2126, 283하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재무비율 회계학 쪽에 목차로 있었던 거 요거
10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싹 다 풀 거고요.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 재무관리 전반, 투자하는 경제성 분석, 뭐 포트폴리오 투자 모형 시험 안 나오죠 사실은. 주식의 가치 평가, 배당 평가 모형, 그다음 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요. 자, 목차 1, 2, 3, 4, 5번이 있고요. 왼쪽 페이지 보시면 그렇네요. 502463에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 이런 내용들이 딱 눈에 밟히죠. 네, 목차에도 화폐의 시간 가치가 1번 목차로 되어 있군요. 자, 주식 가치 평가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주식 가치 평가도 목차 쪽에 있지 않습니까? 5번 목차로 되어 있네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26-283,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눈에 밟히나요? 예, 그런 것도 목차 오른쪽에 3번 정도에 3번에 있네요. 그리고 뭐 배당 정책 뭐 이런 게 있네요. 자본 조달 결정에서 그런 것도 배당 평가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퍼라든지 아니면 배당 성향, 비율 분석, 재무 비율, 수익성 분석의 기타 분석입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래서 502463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늘 참고를 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502463이 이런 것들 토대로 시험을 치겠다고 시험 범위를 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 사이트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1월 달부터 다 아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볍게 목차만 살짝 보는 거죠. 자, 재무비율 분석. 자, 옛날에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14학년도부터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요. 늘 한 문제씩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근데 너무 쉽게 나와서. 근데 이때까지 나왔던 것들은 여기 뭐 복잡한 거 그렇게 없고, 이때는 객관식이었고. 자, 내년에도 나올 것이냐? 내년에도 나오죠. 내년에도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좀 요새 다른 시험에 나오는 경향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단순하게만 내거든요. 요 정도, 요 문제 같은 거는 괜찮았습니다. 요 문제는 괜찮았는데 21학년도 요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자, 하여튼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듭시다. 자, 6페이지, 7페이지를 남깁니다. 자, 6페이지, 7페이지를 양쪽으로 보시면서 이제 한꺼번에 다 보실 겁니다. 자, 6, 7 잘 보세요. 자, 재무 비율 앞으로 달릴 것을 두 바닥에 제가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를 우리가 다 애웁니다. 다 애우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자, 널찍이 펼쳤고요. 자, 로마자 1, 2, 3, 4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일단 크게 보세요. 자, 로마자 1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동성 비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동성 비율. 자, 일단 애우세요. 자, 큰 구분. 자, 그 다음에 둘. 안이죠. 안정성 비율. 자, 이렇게 크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수익성 비율. 자, 이게 다 애워집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다 애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활동성 비율. 이렇게 큰 구분을 하세요. 자, 갑니다. 자, 유안수할 이렇게 애우세요. 유안수할. 일단 어디에 구체적인 거는 파면 엄청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뭐가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니까 유안수할 이렇게 로마자 4번까지 큰 구분을 하세요. 되겠습니까? 유안수할, 유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자, 이제 어떻게 쉽게 외우는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큰 구분했죠. 그 다음에 자, 유동성 비율부터 자, 하나씩 포파합니다. 자, 어제도 했고요. 예전에 재무회계 시간, 뭐 상업경제부터 다 달려왔습니다. 자, 갑니다. 자, 단기 채무, 단기의 능력, 요 동글뱅이를 한번 쳐볼까요? 단기 채무에 대한 변제 능력, 빚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업에 현금이 잘 굴러 들어가느냐, 유동성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카드 안 쓰나? 카드 막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 있죠.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당장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현금이 잘 굴러가느냐, 그런 게 유동성 비율입니다. 단기 채무, 단기 했죠. 밑에 안정성 비율 있죠. 거기에 장기 채무, 장기에 동글뱅이 한번 쳐봅시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유동성 비율, 단기적인
안정성 비율, 예, 장기적인, 그래서 단기 채무, 장기 채무,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죠? 유동성이니까 단기적인 자금, 현금 흐름에 관한 거겠죠? 이거는 장기적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력이 있느냐. 그래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안 무너지느냐.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성 비율 갑니다. 자, 역시 수익입니다. 수익. 자, 그런데 사업경제부터 얘기했지만 여기에 수익이라는 비율로 재무 비율을 늘 표현을 모든 책에서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달라? 예,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달라 했죠. 그래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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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몇 개 빼고는 다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다 이익이죠. 사실은. 근데 표현은 늘 책에서 수익성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거 다 사업경제할 때부터 봤었죠. 그랬을 때 이건 다 이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수익성 비율.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 비율입니다. 활동성 비율은 얼마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자, 요겁니다. 운용. 작년까지는 운영이라 했을 건데 그거보다는 운용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운용. 자산 운용, 투자 운용. 자, 그래서 운용입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요걸 외워주세요. 자, 의미를 적어라 한 예전 시험도 우리 시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지. 자, 요겁니다. 자,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 자, 활동성 비율입니다. 활동성 비율은 여기 히읗자가 들어가죠. 히읗. 그래서 회전율, 히읗, 회전기간, 뭐 회전율, 횟수기간 전부 히읗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몇 바퀴 도느냐는 얘기죠. 몇 바퀴 도느냐, 사이클이. 자, 그래서 히읗자가 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자 쪽에 올라가는 것은 다 거의 다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만 판매를 하면 재고자산은 비용화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율만 분자 쪽에 매출 원가라는 거. 나머지는 매출액이죠. 그래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쉽죠? 재고자산은 판매화돼서 수익 비용 중에 비용이 되는 거니까 분자 쪽에 매출 원가가 온다. 크게 구분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갑시다. 많은 부분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달려왔습니다. 자, 갑니다. 자, 유동비율 갑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어제도 했었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자, 그런데 유동부채가 뭐고 뭐 이걸 구분을 다 하실 수 있죠. 저기를 한번 먼저 보고 해야겠네. 알트 11페이지를 한번 펼치세요. 거기 제일 만만하니까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는 우리 수없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자산이죠. 차변 쪽에. 대변 쪽에 부채고 자본입니다. 했죠? 그랬을 때 유동, 비유동, 이렇게 유동, 비유동 구분 표시를 하는 게 기본적이죠. 일반적입니다.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러면 유동이 뭐고 비유동이 뭡니까 하면 재무상태표일 12월 31일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예, 어떤 식입니까? 1년 이상 보유할 것이다. 그럼 비유동이 되고요. 1년 이상 아니고 1년 이내에 뭐 처분할 것이다. 그러면 유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시점에서 딱 봤을 때 빚 갚아야 될 게 1년이 넘어간다. 상환기일이 1년을 초과한다. 그럼 비유동이 되고요.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했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된다. 쉽네요. 자,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해서 유동자산은 당재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유동자산은 큰 구분으로 해서 어떻게 당재 이렇게 당좌자산, 재고자산. 자, 당좌자산에 수없이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현금도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뭐 많죠. 엄청 많습니다. 재고자산에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뭐 제공품 등등 소모품 엄청 많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유동자산은 당재 이렇게 큰 구분 기억해 주시면 된다.
됐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고요. 비유동자산 늘 얘기했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부채 딱 보면 나오죠. 단기부채입니다.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여기는 뭐 장기차입금 이런 게 되겠죠. 사채 우리 공부했고요. 자, 장기차입금 됐습니다. 차입금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걸 말하고 사채는 사채라는 유가증권을 기업에서 발행한 거죠. 자, 좋습니다. 자본금. 예, 요거는 첫 시간부터 강조했죠. 이거 지금 뭐 내우면 안 되죠. 자본금, 자인금, 자본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여금. 됐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자, 수업 시간에 다 외웁니다, 오늘. 자, 유동비율이죠. 예,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보통 200% 기준으로 해서 200% 이상이 되면 기업이 유동성이 높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건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200% 기억합니다. 200% 이상까지. 예, 여기에 체크, 예, 한번 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당좌 자산이죠. 그러면 당좌 비율입니다. 여기는 100% 이상. 좋다, 바람직하다. 자,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비율, 당좌 비율, 분모는 뭐다? 유동부채. 분자는 뭐다? 유동자산.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 좋습니다.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유동성, 유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상이면 바람직하다. 100% 이상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당연한 거지만 잘 체크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유동 비율은 조금 더 재고 자산은 아직 판매가 안 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도 유동 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죠. 현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현금과 진배 없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제끼고 당좌자산만으로 비율, 유동성 비율 표시하는 게 좀 더 유동성 평가에 좀 더 엄격하지 않느냐. 뭐 그 정도입니다. 됐고요. 시험에서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안정성 비율 요거 한번 봅시다. 안정성 비율. 자, 레버리지 비율이랍니다. 어제 우리 레버리지도 한번 대생임질 했고요. 원가 관리 얘기했을 때 우리가 CVP 뒤쪽에 레버리지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가 레버리지도 이렇게 해서 DOL 요걸 배웠습니다. 요거는 결국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이었다는 거, 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영업이익분의 공원이익.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도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게 안전한계율. 그래서 안전한계율은 결국 여차여차해서 공원이익분의 영업이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 해야지. 영업이익. 자, 이 정도는 이제 애워달라는 거 애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또 원가관리 회계할 때 이것도 하나 있었죠. 안전한계율 곱하기 공헌이익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매출액, 영업이익률. 요거는 원가 회계에서 나오는 비율이죠. 매출액, 영업이익률. 요것도 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설명드렸고요.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억날 겁니다. 안전한계율이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고요. 공헌이익률이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이니까 따닥 그러면 결국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 이런 거는 원가 관리 회계 시간에 다 했다. 그러면 레버리지라는 게 결국 지렛대 효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타인 자본을 어느 정도 뭐 자본 조달하느냐.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고정적이죠. 네, 고정적으로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만 호황이 돼서 이익이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일정하죠. 고정비로 나가는 이자 비용. 따라서 이익의 폭이 엄청 크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할 때 저걸 얘기하죠. 이걸 해서 S분의 B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부채 타인 자본 요거를 보통 레버리지 비율이랍니다. 재무관리에서 좋습니다. 자,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죠. 그래서 부채를 얼마나 끌어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채무, 아까 장기라 했고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죠. 장기적인 채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느냐, 살아남을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 그런 거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자본은 타인자본, 자기자본이었습니다. 뭐 별 얘기가 아니고요. 요겁니다. BS 봤을 때 여기 자산이 나오죠. 자산은 결국 부채와 자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산을 여기에서 총자본이다 표현하는 거고요. 총자본 또는 총자산. 이게 결국에 타인 자본이 되겠죠. 남한테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린 돈. 이거는 소유주가 출자한 돈. 그래서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자본은 결국 부채인 타인 자본하고 자본인 자기 자본 합이다. 그래서 자산이 총자본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부채 비율 하면 여기 하면 안 되겠지만 부채 비율 해보세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이렇게 영어로 기억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V 하고요. 본드 여기 S 스탁 이렇게 했을 때 부채 비율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자기 자본 분의 타인 자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분의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V, value라 기업 전체의 가치, value, 총자산, 총자본. 이건 타인 자본, 본드,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 이건 스탁, 주식이다 해서 이거는 자본. 영어로 이렇게 하세요. 부채 비율은 S분의 B, V.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총자본 V분의 S, 자기 자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영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V분의 S. 자, 그까지 적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지웁시다. 자, 그리고 요거 부채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용은 결국 손바닥 뒤집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뒤에 물론 있습니다. 뒤에 다 있지만 거기에 살짝 적어 주세요. 부채 비율은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기 자본 비율 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이다. 그러면 일단 해볼까요? 자기 자본 비율 어떻게 합니까? V분의 S죠. 그럼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V분의 자기 자본 비율이니까 S 이렇게 되죠. 자자자 V 나가리 시키고 S, V에서 S를 빼면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S분의 B, 그렇죠. 부채 비율 S분의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복하시면 충분히 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뭡니까? 분모값,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채 비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빼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커지는 거죠. 얘가 1에서 빼지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고 작아진다는 거죠. 이게 작아지면 결국 부채 비율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어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요거를 기억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자, 요게 결론이죠.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거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계. 그래서 부채 비율 S분의 B다. 이렇게 영어로 외워주세요. 됐습니다. 영문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죠. 그래서 100% 이하이면 기업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건전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100% 이하 여기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분의 부채가 1대1 정도 또 그보다 낮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자본은 뭐 100원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뭐 1000원이나 된다. 그러면 기업이 망하는 거죠. 빚 갚다가 볼일 보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빨리 쓰러지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레버리지 비율이라 합니다. S분의 B 이거를. 자,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100% 이하가 좋겠다는 얘기죠. 자, 채무 불이행 위험 측정하는 재무 비율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여기 체크해야겠죠.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타인 자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죠. 1대1 정도 그걸 기준해서 100% 이하이면 기업이 건전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야, 빚갚을 여력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야, 너네 재무제표 보니까 부채 비율이 야 300%, 400%, 500% 안 되겠어. 더 이상 차입금 기간 연장 안 하겠어. 빨리 상환해.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겠고요.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요거는 V분의 S라고 적어주세요. V분의 S. 적었죠? 여기 적었죠? 이렇게 적었죠? V, B, S.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BS. 재무상태표. 자, 좋습니다. 이것도 기업 건전성이고요. 얘는 50% 이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야 되니까 얘는 이하이고 얘는 이상이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는 작은 게 안정적이고요. 자기 자본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50% 이상이면 건전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100반입니다. 100반. 여러분 100반 가게들 많죠? 대학가 앞에. 자, 100%,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준은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뭐 유동 비율 아니고서야 기준은 잘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상업경제부터 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학 시간에도 했고요.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이자 전 세전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랬을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더하기 이자 비용이다. 근데 분자값은 이렇게 되고 분모값은 이자 비용입니다. 위에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게 이익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이자 보상 비율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안전하다, 안정성이 있다, 높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안정성이니까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빚보다 갚아야 될 이자보다 이익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안전하다, 안정성이 높다, 기업의 안전도를 나타낸다, 이자 비용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야, 안심하고 우리 돈 더 빌리가 이렇게 하겠죠. 많이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보통 몇 배 또는 퍼센트로 출제자가 물어보면 쓰라 하면 퍼센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자 비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더해준 겁니다. 이걸 갈로로 묶어주시고요. 뭐라고 영어 내자를 적고 싶습니까? EBIT. 자, 우리 원가관리 D 시간에도 한번 봤었죠? DOL 하면서. 자, EBIT. 이렇게 적어주세요. 뭔 소리입니까? Before, interest, 이자, tax, 세금, 이자 전, 세금 전, 영업이익이다, 이익이다. 그래서 EBIT 이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출 총이익 이렇게 나오죠. 판관비 빼죠. 그럼 영업이익 나오죠. 좋습니다. 영업이익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을 빼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EBIT. 자, I를 뺐습니다. 그러면 EBT가 나오죠. 자, 요게 이자 전 이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텍스, 법인세 비용을 빼겠죠. 자,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제 당기 순이익 이렇게 나온다. 자, 당기 순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전 이익, 아이고 여기 뭐랬노?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자,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값에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 했을 때 분자값에 가야 되는 것이 분모는 이자 비용이고요. 자, 이자 전 또
법인세 전 단기순이익이라 했죠. 그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보세요. 법인세 차감 전, 여기까지 왔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거기에서 이자 전이 됐죠? 그럼 이자 빼기 전,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결국 분자값은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사실.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라고 제가 늘 말했죠? 영업의 수익의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되듯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구조를 짜줍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분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요거죠. EBT, 텍스 전 어닝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자 비용, 인터레스트를 오히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된다. EBIT에서 I를 빼면 EBT가 되듯이. 자, 그래서 분자값은 EBIT,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우리 다 있습니다. 또 뒤에도 보게 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 회계학 시간에 봤고요.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 차감하기 전 순이익을 나눠달라는 거죠. 이자 비용을 나눠달라. 그러면 고정적인 비용, 자, 저것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고정 비용인 이자 비용이 기업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느냐. 부채 사용에 따른 이자 비용 지급할 능력이 있느냐.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안정성이 높다. 이거 아까 체크하라 했죠. 형광펜 칠하세요.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보기 중에 다 나오죠. 자, 이자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비용에 대한 안정도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좋습니다. 고정장기 적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옛날에 2차 시험에 물어봤는데요. 다른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데 유독 우리 시험에 물어봐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고정장기 적합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자 쪽에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분모 쪽에 보면 자기자본과 비유동부채입니다. 이렇게 되구나. 여기 비유동자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자산입니다. 크게 봤을 때 유형자산, 뭐라 할까요? 고정 설비들,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 금액이 엄청나겠죠? 자, 그러한 설비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유동부채, 그렇죠. 만기가 1년 이상, 1년이 초과되는 장기적인 어떤 부채하고 그리고 자기자본이죠. 자기자본, 자본하고 해서 요 돈으로 비유동부채를 구입했느냐 이런 비율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동부채는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자본을 가지고 장기 동안 사용할 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구입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구입이 100원이었는데 비유동부채, 자기자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200원 정도 되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러한 장기 자본을 가지고 비유동자산을 뭐 300, 400 이렇게 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강하게 쓴 거죠. 암만 뭐 3년 뒤에 갚아야 될 부채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그 부채보다 몇 배나 되는 비유동자산을 구입했다는 것은 기업이 빚을 못 갚을 그러한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외워주세요. 우리 시험에만 유독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비유동자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 중 이러한 루트로 조달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비유동자금, 그러니까 비유동부채와 자기자본은 단기에 갚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주주들이 출자한 돈입니다. 단기에 갚아야 될 그런 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를 비유동자금으로 조달했는지. 그래서 장기 적합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고정 장기 적합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고정 장기 적합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됐나요? 이자 보상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분자 쪽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무슨 말입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죠. 너무 강하게 설비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고, 요게 동일하다면, 요게 일정한 상태라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아니고 얘가 일정하다면 어떻습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여하튼 전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장기 적합률, 비유동자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 중 어느 정도를 비유동 자금으로 조달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대규모 설비들 보세요. 자동화 설비 한번 설치하는데 1, 2년 걸립니다. 당장 수익 창출을 못 한다는 거죠. 세팅하는데 1, 2년 걸린다 해보세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을 조달했다? 그럼 기업이 안전합니까? 아니죠. 아직 뭐 공장 설비 세팅해서 굴리지도 못하고 있어. 수익 창출도 못하고 있는데 빚 갚아야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넉넉하게 상환기일 있는 그러한 돈으로 조달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근데 뭐 나중에는 애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전력, 철강, 설비 투자가 큰 업종.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화학, 뭐 이런 거겠죠. 화학, 철강 이런 거. 제철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공사하겠습니까? 포항제철소가 뚝딱 하면 뭐 3년 만에 3년은 좀 되겠, 3년은 괜찮겠지? 뭐 한 3개월 만에 포스코 같은 게 금방 뭐 세팅이 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랬을 때 설비 투자 큰 업종, 자기 자본만으로 유형 자산을 조달할 수 없죠. 부족한 자금, 장기 부채로 조달하는 거죠. 자, 그렇게 조달한다는 것이 고정장기적 환율 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동 자금으로 비유동 자산을 뭐라 해야 될까요? 비유동 자산 대금을 조달해야 된다. 비유동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유동 부채 너무 많이 빌리지 말라 이런 뜻도 숨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100% 이하 표준 비율로 보고 있다. 뭐 저것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 정도. 그래서 비교적 안정성이 큰 당장 갚아야 되지 않을 장기 부채로 조달하는 것이 산출하는 이유이다. 자, 그렇게. 그래서 분모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여기에 세팅되어 있으면 전체 값이 낮아야 안정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장기적인 부채로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보도록 합시다. 자, 매출액 총이익률. 이거는 너무 지겹죠. 매출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40%다. 매출 원가율은 60%다. 매출액은 100%다.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 계속 많이 했습니다. 이익률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성, 이익이 큰 거.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죠. 그럼 쭉 내려와서 판관비 빼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 밑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그게 매출액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제 원가회계 시간에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매출액 순이익률 쭉 가죠. 그러면 영업의 수익, 이거 판관비라는 거 다 알죠? 이거 매출액이라는 거, 매출 원가라는 거 다 알죠? 자, 영업의 외 수익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고 7이야. 영업 외 비용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나오고요. 차감 전 순이익 나올 거고요. 법인세 빼고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 나올 거고요. 일반 손익계산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그럼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 그럼 매출액 순이익률. 여기 순자가 항상 밑에도 순자들이 많이 붙을 겁니다. 순자가 붙으면 단기 순이익이다. 분자 쪽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분의 단기 순이익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자, 그렇게 보고요. 이제 자기자본 총자산 순이익률 또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ROI가 나옵니다. 이거 원가회계 시간에 나왔나? 투자 수익률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은 크게 쪼개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은 ROA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ROI는 ROA 더하기 ROE입니다. 요거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많은 시험에서 구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ROA 하면 결국에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뭐 문제에서 평균 총자산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평균자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기자본 순이익률 뭐 순자 붙으면 다 당기순이익이겠죠. 당기순이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자본입니다. 자기자본은 그냥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S였죠. 자, 그런데 요게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밑에 회전율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비율하고 회전율 비율하고 뭔가 짬뽕을 시키면 또 요게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해봅시다. 요게 뭐였죠? 위에 수익성 비율. 예, 매출액 순이익률이었죠. 동의합니까? 자,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률. 결국 뭐다?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순이익률, 당기순이익이 분자로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분의 회전율은 항상 위에 매출액 아니면 매출원가인데 재고자산 빼고는 다 매출액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총자산분의 매출액. 여기 평균 해라 하면 평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이구야 나가리 되네. 그럼 결국 총자산분의 뭐가 나옵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 평균 붙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럼 결국 외우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ROA,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처음에 힘들 겁니다. 근데 하면 외워집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뭐라고요? 총자산 회전율. 자,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회전율 비율 밑에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곱수로 돼 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없지만 아침에 그 교재 싹 보셨으면 뒤에 다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여기 노란색 해놓고 요 밑에 또 총자산 회전율 여기도 노란색 해놨죠. 그게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 ROA가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수로 돼 있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색깔로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매출액 순이익률 요래 체크를 요래 해가 여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총자산 회전율 여기도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도 요래 체크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세요. 이미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진 찍듯이. 이렇게 해서 위에 네모, 위에 매출액 순이익률 했었죠. 이렇게가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가 뭐가 나온다고요? 총자산 순이익률이 나온다. ROA가 나온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 ROA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근데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Return on Total Asset, 토탈, 총, Asset, 자산이죠.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 결국 외워야 될 것은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요거하고 같다. 아까 원가 관리 얘기해서 제가 아까 뭐 하나 적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사실은 비슷하죠. 매출액 영업이익률 곱하기 투자 수익률, 그거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총자산 회전율, 자산 회전율. 자, 그렇게 해서 투자 수익률 곱했던 거하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이거는 자기자본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 야, 이게 뭐라고요? 수익성 비율 중에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또 적는 거죠. 총자산분의 매출액. 이게 뭐라고요? 회전율 비율. 총자산 회전율. 이상하다. 그러면 야, 분자값은 나왔는데 분모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 자기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총자산 이렇게 해서 자, 분모 분자 날려주죠. 여기에 자기자본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네. 요거 세 가지의 곱시 자기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네. 날라가고 분모 자기자본 됐네. 오케이. 분자 당기순이익 됐네. 오케이. 그런데 요게 뭐였더라? 그래 기억나네.
자기자본분의 총자산. 보통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자본. 자, S분의 V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S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S분의 B가 되죠. 요게 뭐라고요? 부채 비율이죠. 그래서 각종 뭐 공무원 시험이든 회계학 관련했을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부채 비율 요거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애우는 일만 남았네요. 이해는 됐고요. ROE 예,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 뭐 곱하기 뭐 예, 매출액 순이익률 요 했던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자 총자산 회전율 그렇네 곱하기 뭐라고요? 예, 결론은 1 플러스 예, 자기자본 비율 1 플러스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은 우리 안정성 비율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했다 아닙니까? 1 플러스 자기자본 비율 1 플러스 부채 비율 해야지 바보야. 1 플러스 부채 비율 부채 비율 해놓고선 1 플러스 부채 비율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요게 뭡니까? 요게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요게 뭡니까? 위에 요거하고 똑같죠? 그럼 요거에 뭡니까? 예, 총자산 순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결국 총자산 순이익률. 자, ROA죠? ROA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 자, 요거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어떻다고요? 자, 통상 ROI라고 합니다. 여러분 RO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됐고요. 평균이라 하면 기초하고 기말하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밑에도 다 똑같습니다. 자, 밑에도 뭐 평균 매출 채권 하면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 채권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자, 기초, 기말 나누기 2 그게 평균 자산들이다. 그래 보면 되고 자, 기업이 투자한 총자본 1원당 얼마씩 이익을 남겼느냐 그겁니다. 투자 수익성 평가하는 거고요. 통상 투자 수익률이라 한다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큰 개념이 ROI고 구체적으로 나누면 ROA 그 다음에 ROE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쿼티입니다. 이쿼티 자기자본이라 합니다. 이쿼티 이거는 에셋 예, 토탈 에셋 그러니까 총 자산 에셋 자산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입니다. 평균 자기자본 뭐 요거 평균자 들어가면 기초기말 더해서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요. 순이익률이니까 단기순이익 분자 쪽에 가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요거 됐고 요거는 뭡니까? 총자산이 아니고 주주들이 투자한 1원당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 이게 투자 수익성이고요. 요거는 무슨 표시인지 아시고요. 의미인지 알고요.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수익성 비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 비율 해보겠습니다. 자, 총자산 회전율. 요거는 회전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 쪽 값에 다 매출액입니다. 하나만 제외하고 재고자산만 제외하고 그렇죠. 됐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다. 그래서 높은 게 좋더라. 활동성 비율. 활동을 많이 해야 좋은 거죠. 자,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평균 총자산 매출액이죠. 그래서 기업의 총자산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총자산 분의 매출액.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N명 했을 때 매출액이 낮으면 말라고 이 사람들 월급 주고 있습니까? 맞죠? 직원들 N명분의 매출액 한 사람당 얼마의 매출액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도 인적 자산, 인적 자본 아니겠습니까? 평균 총자산분의 매출액입니다. 됐고 읽어보면 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이죠? 자, 딴 거는 다 활동성 비율의 매출액인데 이마만 판매가 되면 재고자산은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다. 평균이라 했기 때문에 기초기말 2분의 1 때리면 되고요. 자, 이건 뭐겠습니까?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는 속도다. 그래서 판매가 되는 속도 잘 체크를 해주세요. 됐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매출채권 회전율 있죠? 이것도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시면, 예,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요래 한 세트가 되겠죠. 예, 요래 한 세트. 손바닥 뒤집은 그러한 비율밖에 안 됩니다.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래 또 한 세트 된다. 딱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회전율을 구하고, 예, 회전율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 360 하면 이제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 자, 좋습니다. 요쪽에 평균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 평균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관계는 없다. 자, 갑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그럼 회전율 구해서 분모 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문제 속에서 계산하기 좋게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단서에 항상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평균 기간이라는 거죠. 정상 영업주기, 우리 수익 파트 할 때 재무회계에서 봤었죠. 자, 어떤 식입니까? 예, 상품을 구입해서 일단 도소매어 뭔가 팔려면 구입이 나와야겠죠. 구입한 이후에 판매를 하죠. 요새 99.9%가 전부 다 외상 판매입니다. 현금 여러분 안 들고 다니죠? 저도 안 들고 다닙니다. 판매한 이후로 예, 외상 대금을 현금 회수하겠죠. 그래서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구입해서 판매하기까지 얼마 속도, 판매 이후에 현금화하기까지의 속도. 요게 회전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재고자산 회전율. 자, 재고자산 회전율. 구입으로부터 판매할 때까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느냐, 몇 바퀴 도느냐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판매 이후에 현금화되는 거.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그런데 회전율과 기간은, 평균 기간은 다 손바닥 뒤집는 비율, 똑같은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회전율이 나오면 재고자산 회전율을 예, 분모 쪽에 이렇게 놓고 360일로 나누면 자, 요게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회전기간, 재고자산 회전기간, 재고자산 회전기간.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네요. 자, 구입부터 판매하기까지 1년 동안이라고 보통 기간을 가정했을 때, 야, 평균 한 10회 정도 되구나. 구입 판매가 평균 1년에 10바퀴가 사이클이 돌구나. 그러면 10회를 여기에 놓으면, 아, 그래. 거의 36일에 한 번씩 물건 구입해서 파는 꼴이구나. 재고자산 평균 회수기간. 여기 360이니까 1년 단위죠. 그러니까 1년에 10회 정도. 그리고 36일.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판매 이후에 현금화되기까지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360일을 분자로 놓고요. 매출채권 회전율을 분모로 놓으면 매출채권이 평균적으로 며칠 만에 회수됐냐, 현금 회수됐냐.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기간, 이거는 표현을 회수기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뭐 평균자를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판매 이후에 현금화 되기까지 얘도 뭐 10회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10회니까 평균적으로 36일 정도 걸리구나.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평균 36일. 자, 그래서 기초, 기말 매출채권 합해서 2분의 1 때린 그 평균적인 매출채권이 판매 이후에 현금으로 회수되기까지 1년에 10바퀴 사이클이 도니까 360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36일에 한 번씩 외상대금이 기업 내부로 들어오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기간과 매출채권 회수기간, 요거를 다 합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정상 영업주기라 합니다. 정상 영업주기. 즉, 재고자산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판매 이후에 현금화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정상 영업주기입니다. 문제에서는 36일에서 답을 72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정상 영업주기, 정상 영업주기. 되겠죠? 재고자산 회전기간 더하기 매출채권 회수기간. 자,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를 거쳐서 현금으로 회수되기까지의 연평균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워지는 게, 자, 크게 어렵진 않네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 됐고요. 하여튼,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판매해야 되는 속도, 요 문구를 잘 기억하세요. 속도, 평균기간, 여기 평균기간. 예, 의미는 살을 붙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 됐습니다. 밑에 됐고, 매입한 날로부터 판매할까지 평균 기간 됐고, 매출 채권 회전율. 회전율은 항상, 매출액이 됐죠. 자, 재고자산 빼고는 쫙쫙쫙 됐네요. 됐고, 회전율, 예, 나눠주면 되겠고, 예, 됐네. 두 개 합하면 정상영업주기 됐죠. 예, 자산 취득, 상품 구입부터 판매 거쳐, 예, 외상 판매가 대부분이죠. 현금 회수기까지. 평균적인 기간, 정상 영업주기, 정상 영업주기. 자, 명확하게 식별이 안 된다. 그러면, 예, 정상 영업주기는 1년으로 가정한다. 뭐 그런 것도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했습니다. 자, 에어지나요? 자, 멀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저하고 같이 해봅시다. 자, 에워지는 거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다 에워집니다. 자,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머리에 딱 눈에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머리에. 자, 이렇게 크게. 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로마자 1, 2, 3, 4. 머릿속에 그리세요. 요거 뭐 있죠? 유동성 비율. 여기 안정성 비율. 여기 수익성 비율. 여기 활동성 비율. 오케이. 됐죠? 유동성 비율에 두 마리가 있습니다. 무슨 비율, 무슨 비율? 예.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유동 비율,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당자 비율. 유동 부채분의 당자 자산. 자, 200% 이하. 요거는 100% 이상이 됐나? 100% 이하. 그렇게 해서 좋겠다 했죠? 이상이지, 두 개 다. 200% 이상, 100% 이상. 자, 안정성 비율 쫙 깠을 때 5가지 정도 있었나요? 여기 첫 번째가 뭐였죠? 예, S분의 B 있었죠? 예. 자, 부채 비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있었네요. 자, 자기자본 비율 있었습니다. V분의 S였죠?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있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비용을 분모로 놓고 분자 쪽에 EBIT, 영업이익 넣으면 됩니다. 이자 전, 세전, 법인세 전 이익이니까 영업이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장기 적합률 이런 게 있었다. 고정장기 적합률 되겠죠? 그래서 분자 쪽에는 비유동자산이었고 분모 쪽에는 비유동부채하고 자기자본이었죠. 그러니까 비유동자금으로 비유동자산을 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익성 비율 이거는 늘 해왔던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죠. 매출액 총이익률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이런 식으로 갔었죠. 세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RO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ROE가 있었다. ROA가 뭐였습니까? 예, 총자산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ROE는 이커티니까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예, 결국 뭡니까? 분모의 평균 총자산, 분자의 단기 순이익. ROE는 예, 분모의 평균 자기자본, 예, 분자의 단기 순이익.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억을 해달라는 거는 요거보다도 요거죠. ROA는 뭐 곱하기 뭐다? 예,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뭐? 예,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자, 이렇게 ROE는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 곱하기 1 플러스 부채 비율, S분의 B, S분의 B, 1 플러스 부채 비율. 이렇게. 네,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요래. 요거 외워주면 됩니다. 활동성 비율, 어떻게 됩니까? 네,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지? 네, 재고자산 회전율부터 이제 달리죠. 그래서 요 두 개 묶어주고, 두 개 묶어주고. 재고자산 회전율. 그러면 재고자산 해수기간 나올 거고, 회전기간이라고 하죠. 재고자산 회전기간 또는 평균 판매기간이라고 또 하고, 요거는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매출채권 평균 해수기간. 예,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랬을 때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출채권 해수기간 요 두 개를 합하면 정상 영업주기 됐습니다. 정상 영업주기. 그래서 자꾸 눈에 바르기 바랍니다. 정상 영업주기. 자, 저 정도 됐어. 그러면 회전율 먼저 구하고 분모로 놓고 361 분자 쪽을 놓고 되겠죠? 자, 다시 또 머리에 떠올리세요. 자, 유동성 비율,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좋습니다. 안정성 비율이 있었죠.
이자 보상 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더라. 기억나죠? 예, 체크해야 되고요. 수익성 비율, 오른쪽에 반 끌어서 상단. 어떻다고요? 수익성 비율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활동성 비율. 자산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 효율성이 뭡니까? 인풋, 아웃풋이죠. 투입대 산출 비율입니다.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 효율성. 자, 얼마입니까? 효율성. 높으면 높을수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일단 회전율을 구하고 회전율을 분모로 두고 360일 분자 두면 기간이 나온다. 됐죠?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 채권 회수기간, 회전율. 자, 재고자산 회전기간, 매출 채권 회수기간. 좋습니다. 됐고요. 고정장기적 합률, 이것만 좀 예외적이죠.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예, 그것만 별도로 좀 외워주면 좋겠다. 됐죠? 넘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합니다. 저하고 하나하나 하는 거죠. 갑니다. 시간을 두고 외우셔야 됩니다. 요걸 하나씩 내가 프린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따로. 한 면에 2개씩 있도록. 하여튼 6페이지, 7페이지를 하여튼 자기가 잘 정리해서 늘 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갑니다. 자, 2015학년도 기출문제. 자, 자산 부채 계정, 잔액, 유동 비율을 퍼센트로 쓰세요. 자, 유동 비율을 모르면 답을 못 구하죠. 유동 비율은 뭐분의 뭐? 유동 부채분의 뭐라고요? 유동 자산 200% 이상이면 좋겠다. 자,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유동자산을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유동자산 얼마입니까? 예, 비유동자산만 빼줘도 되겠고, 하나씩 낱개로 골라도 되겠고, 현금, 예, 유동자산이 되네요. 건물은 비유동자산이죠. 성급 비용, 유동자산이 되죠. 영업권, 무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매출채권, 예, 유동자산이 되네요. 상품, 재고자산으로서 유동자산 안에 속하겠네요. 예, 3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이죠. 그러면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예, 500, 600, 660 나오네요. 유동자산 합계가 66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동부채 찾아봅시다. 매입채무, 유동부채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차입금, 이 친구 나왔네요. 자, 요 2개가 유동부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미지급 비용도 있네. 예, 미지급 비용, 요 친구도 유동부채. 유동부채 3마리 나왔네요. 그럼 얼마입니까? 80만 원, 다음 330. 유동부채 330. 이렇게 되면 예, 2가 되니까 퍼센트로 하라 했으니까 200%예요. 이렇게 200%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200% 이상이면 예, 아주 유동성이 높다. 기업이 바람직하다. 유동성 측면에서. 예,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기본이 200%고 출제자도 200%가 답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유동성 비율 앞에 있던 거 하나하나씩 제가 밑에 다 해놨습니다. 지겹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밑에 색칠을 하면서 자꾸 눈에 받으세요.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변제 능력, 유동성 평가 됐고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비율, 유동부채분의 당자자산, 당자 비율 됐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 비율 높은 거죠. 200% 이상, 100% 이상,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다. 자, 이 정도는 답 다 구했고요. 밑에 재무상태표를 제가 문제에 맞게끔 다 숫자를 때려놨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렇게 크게 된 거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 당재. 자, 여기는 상품밖에 없었고요. 자, 투자자산, 대표적인 게 투자부동산이었죠. 투자부동산, 무슨 모형? 기업에서 선택, 무슨 모형? 예,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 이제 공정가치 모형 감가상각비에 계산해야 되죠? 예, 안 한다 해야 되죠? 잘했습니다. 자, 유형자산 있습니다. 유형자산, 무슨 모형? 예, 원가 모형. 예,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재평가 모형. 어제 살짝 설명해 드렸죠. 자, 됐습니다. 무형자산이 있었고요. 영업권은 KIFRS에서
내부 창출한 영업권,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업 결합 단계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 양수도 아니면 뭐 인수합병 그런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업권에서 무형자산을 인식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일당 100이라 해서 100억, 무형자산 100억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미쳤나 하겠죠. 그런 거는 화폐 가치로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도 없고요. 이거 됐고, 유동부채, 매입 채무 단기 차익금 미지급 비용 이게 유동부채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나는 미지급 비용 유동부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야 여기 뭐 장기 미지급 비용 이런 말 없잖아. 그렇게 주장하면 반박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됐고요. 오른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요거는 어제도 한번 봤었죠. 요거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왼쪽 하단같이 이런 식의 재무상태표를 계정식 재무상태표를 합니다. 계정식 T계정식이죠. 계정식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한 페이지 돼 있는 거는 뭐라고요? 보고식. 오른쪽 페이지는 일렬로 쭉 가죠. 이걸 보고식 재무상태표.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무상태표 한번 보세요. 자, 좋습니다. 1기, 2기 다 비교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봤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쓴 거는 유동, 비유동 이런 식으로 1번에 따라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유동, 비유동 구분 표시. 이런 게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유동성 배열법 혼합 표시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됩니다. 2번, 3번이 신뢰성이 더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은행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내림 차순을 하든 오름 차순을 하든 그렇게 한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때까지 배웠던 거에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그러면 요구할 때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죠. 당보 이렇게 했었죠. 매출채권 두 가지 계정의 단일 계정이 매출채권이 됐고요. 대손회계 기억나네요. 그래서 대손 예상액이죠. 연말에 대손 예상액 그리고 그 직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 더 작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를 보충법에 따라서 12월 31일 날 결산수정 문제로 해줘야겠다. 반대로 대손 예상액보다 더 작더라, 더 많더라, 대손 충당이 많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한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얼마를 설정해야 되느냐, 추가 설정액, 그게 우리 대손회계 할 때 봤었고요. 요거는 아직 안 했고요. 요거는 미수수익. 자, 뭡니까? 아직 현금 받지 못했다 뿐이지 발생 항목으로서 이자 수익은 인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로 따라서 이자 수익은 인식해 주지만 아직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자산 쪽이 돼 있죠. 선급비용, 자산이죠. 자, 만약에 보험료라면 미리 지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회계연도에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엄밀하게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기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거는 아직 조금 진도가 좀 남았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다 얘기는 해드렸을 겁니다. 됐고요. 재고자산,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소모품, 뭐 반제품, 뭐 기타 등등 평가 손실 분기에 요거 기억나죠? 매출원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그래서 재고자산 차감적 평가 계정 이런 것들이 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일반적으로 일반 회계 기준에서 매출원가로 보는 거죠. 평가 손실을. 근데 KIFRS는 그냥 비용으로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구체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자, 이렇게 시험에도 이렇게 매출원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됐고, 요거는 아직 좀 남았지. 좋고, 됐어. 됐고, 감가상각비 분기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요것도 12월 31일 날 결산수정 분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주고, 이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뜻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뺐다. 이렇게 해서 장부금액 북밸류를 한다. 뭐 늘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대손은 어떻습니까? 대손은 요거죠. 요거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뺐다. 그러면
이 100원, 20원 이렇게 해서 요 80원이 즉 뭐겠습니까? 해수 가능액을 의미하죠. 현금으로 해수할 수 있는 해수 가능액을 나타내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가능액, 해수 가능액. 자, 그런 거 보시고요. 다 됐고 자산 총계 100, 부채 이렇게 됐고요. 부채와 자본 총계 단기에 10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죠. 발생 항목입니다. 결산 수령 분계.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해주고요.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 계정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선수 수익도 부채 계정으로 잡아주시고요. 미리 수익이 너무 가대하게 잡힌 거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소멸시켜주면 된다.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군데군데 했었지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자본입니다. 요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 알고 있고요. KIFRS 두 개 하나입니다. 요걸 뭐라 한다? 요걸 뭐라 한다? 요거는 이익잉여금이죠. KIFRS는 자본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납기, 납입자본, 기타 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두 개 하나 이렇게 끊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개, 2개 이렇게 끊으면 제가 또 뭐 할 말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개 끊었다. 그리고 2개 끊었다. 그럼 무슨 거래? 요거는 손익거래. 요거는 자본거래, 손익거래, 자본거래.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본의 증감, 변동 요인이 크게 났을 때 자본거래, 손익거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의 변동, 자본의 변동. 기초기반이 차이가 나는 변동 원인, 변동 이유가 크게 자본거래, 손익거래. 자본거래 3마리, 손익거래 2마리.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자본금, 됐고요. 자본잉여금, 주발초, 다 알죠? 자,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 그 다음에 자기주식 제끼고 주식할인, 감자차손, 자기주식. 이렇게 해서 요래요래 하살표. 왜 하는지 알죠? 요래요래 하살표. 요래요래 하살표. 여기 이익은 요 밑에 가 있지만, 뭐라고요? 내자, 우선, 상계. 좋습니다. 됐고요. 자기주식, 요거는, 자본의 차감 항목이죠. 그러니까 차변 쪽에 있는 계정이죠. 자, 그래서 자본의 차감. 여기 이제 자본 조정의 대다수가 자본의 차감 항목입니다. 됐고요. 자본의 가산 항목, 자본 조정. 머리 떠올려 보세요. 자본의 가산 항목, 자본 조정. 그럼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기억나죠? 주식 배당했을 때 일단 주식을 총회일날, 주주 총회일, 결의일날 당장 배당할 수 없으니까 임시계정으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을 달아놨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나가리 시키면서 신주를 교부했을 때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자본의 가산 항목.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신주 인수권 대가,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 이런 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주식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상법상 나오는 거, 스탁 옵션 기억나죠? 또 뭐 하나 더 있었나? 신주 청약 증거금, 자본금, 이제 증자 등기하기 전까지 신주 청약 증거금, 미리 받은 돈이 되겠죠? 일단 자본 조정, 자본의 가산 항목으로,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 대표적인 게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요 친구들, 이런 거죠. 자본 조정인데, 자본의 차감 항목, 자본의 가산 항목. 자본 쪽에 다 있습니다. 기억만 더듬어 주시고, 기타 포괄 손익, 매, 해, 파, 그 다음에 지분법 자본운동, 재평가인여금. 여기 유형, 무형, 요래 적어주시면 더 좋고, 딴 쪽에는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고요. 현금 흐름 위험 회피입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현금 흐름만 위험 회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안 물어봅니다.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됐고요.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 또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래서 이제 다구축 기업, 세계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지사, 또 지점, 또 자회사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국내에서 다 합산해서 법인세 신고하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해외 사업장에 달러로 돼 있는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환산 손익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알 바 없고요.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이익잉여금,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기순이익,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기순이익 됐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에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있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우리는 그것까지 안 해도 되고
중요한 전기 오류 수정 손이 필요 없고, 중간 배당 이것도 우리는 뭐 거의 우리 소음에 눈높이 안 맞고, 전기 이월 미처분의 이익 능력은 단기 순위. 어제 시산표 했었죠. 시산표. 수정 전이든 수정 후든, 수정 전 시산표든 수정 후 시산표든 여기에 이익 잉여금 적혀 있었죠. 이익 잉여금. 어제 그 기출문제 2014학년도였네. 거기에 여기 10만 원 물음표 돼 있었던 그 문제.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수정 후 시산표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수익 얼마 쫙 나올 거고, 여기 얼마 비용 얼마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차변 대변 합계가 또이또이 될 텐데요. 시산표 상에 나오는 요 이익잉여금 있죠? 시산표 상에 나오는 이익잉여금. 요 이익잉여금이 정기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기 순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잉여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 상에 항상 자본의 잔액 차변 쪽에 자본 잔액 더하기 비용 잔액 이꼴 뭐가 된다? 부채 잔액. 어제 다 봤습니다. 부채 잔액 더하기 자본 잔액 더하기 각각의 계정 과목마다 잔액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여기 수익의 잔액이죠. 이랬을 때 여기 자본을 제가 항상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자본 안에는 단기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자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요 자본 잔액 중에 이익잉여금 잔액에는 단기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왜? 단기순이익이 여기 있잖아. 요거하고 나중에 계산하면 요게 정산표상 단기순이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시산표상의 이익잉여금 요 10만 원은 단기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거다.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무상태표 그거는 꼼꼼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두시고 좀 풀어볼 의미가 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안 돼야 되는데요. 한 번씩 자꾸 눈에 발라주세요. 생각을 좀 더듬어 주시고. 좋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간단한 거 봅시다. 2007학년도 7번. 자, 유동비율, 당자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네 마리 물어보네요. 자, 일단 펼쳐놓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당시에는 대차대종표라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거 알죠? 옛날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지금 우리는 IFRS 기준이니까 포괄손익계산서 됐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자, 처음에 물어본 게 유동 비율을 물어보네요. 자, 유동 비율. 자, 뭐분의 뭐다. 자,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리세요. 유동 부채분의 뭐다고요? 유동 자산.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찾는 건 1도 아니고 당자 비율 물어봤나요? 당자 비율 뭐분의 뭐다? 유동 부채분의 자꾸 입으로 떠듣고 자기 귀로 들어야 됩니다. 유동 부채분의 당자 자산.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물어봤나요? 매출액 순이익률. 자, 뭐분의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물어봤나? 매출액 부채 비율을 먼저 물어봤네. 그러면 부채 비율부터 하자. 여기 유동성 비율 물어봤고요. 안정성 비율 중에 부채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부채 비율 뭐라 했죠? S분의 B.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 자본분의 부채 총계 이렇게 적어도 되고 타인 자본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요거는 안정성 비율 로마자 2를 물어봤네요. 로마자 1 유동성 비율.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쪽에 매출액 순이익률. 자, 매출액 순이익률. 자, 순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분자 쪽에 단기 순이익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순이익 매출액 놓으면 되겠다. 그럼 끝났네요. 찾읍시다. 자, 유동 비율. 유동 부채 찾으세요. 어디서? 요까지네요. 요까지. 그 다음에 유동 자산. 어디까지? 요까지. 자, 유동 자산. 유동 부채 6만 원 되겠네. 자, 6만 원. 유동 자산. 합하면 얼마입니까? 12만 원 되죠. 7, 5, 12. 자, 그러면 유동 비율. 이 친구도 2네요. 그러니까 200%를 기준으로 해서 20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는데 딱 200% 만들어내. 당자 비율. 유동 부채 6만 원 그대로죠.
당좌자산, 예, 재고자산 빼줘야 된다 했죠? 요까지가, 예, 당이 됩니다. 예, 당, 재, 이렇게 해서 요게 유동자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만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9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1.5배가 되네요. 1.5가 되니까 1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비율하고 당좌비율,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요 차이가 50%죠? 맞나요? 요 차이가 0.5죠? 50%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재고자산, 요거는 유동부채 분의 곱하기 요 차이 50%.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50%. 맞나? 그러면 유동부채가 얼마예요? 6만 원이지. 유동부채 6만 원. 그 다음에 요 차이가 0.5죠. 뭐 50% 저거? 0.5 적죠. 그럼 재고자산이 발이 3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3만 원 맞나요? 3만 원 맞죠. 그러니까 유동부채 전체분의 유동자산은 얼마를 해서 200%입니다. 그 다음에 당좌비율은 요거 분의 요 친구가 150%라 했죠.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는 당연히 50%지. 그래서 어떤 시험은 이렇게 재고자산을 또 갈로로 해놓습니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요 차이가 재고자산. 그래서 유동부채 요 차이 파이 50, 요 차이 50% 떼주면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바로 나온다. 이거는 이제 별개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부채 비율 갑니다. 자기자본 얼마입니까? 예, 요게 자기자본이지 않습니까? 12만 원. 부채 총계입니다. 얼마입니까? 예, 비유동부채까지 합쳐야겠죠. 그럼 9만 원. 그럼 4분의 3이죠. 그럼 0.75. 그럼 75%.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 순이익률. 요거 손익계산서. 매출액 얼마입니까? 18만 양.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36. 그럼 0.2. 20%.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 잘합니다.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밑에 또 지겹게 해놨습니다. 자, 억지로라도 눈에 자꾸 받으세요. 제가 다 타입 쳤습니다. 워드 쳐가 요래 해놨으니까 예, 한 번이라도 체크해 주세요. 됐고, 매출액 순이익률. 자, 매출액 순이익률. 단기 순이익이 분자 쪽 가야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예, 오른쪽만 보고 치웁시다. 이제 오른쪽 그냥 그린 겁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왼쪽 문제를 가지고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놨습니다. 여기 음영 표시가, 여기는 왜 진할까요? 예, 당재 구분해달라는 소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재 크게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되겠죠. 6만 원 분의 전체 유동자산이 150%였지 않습니까? 9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당좌 비율이 6만 원에 200%였지. 6만 원이고 이게 12만 원이었으니까 200%. 그다음에 6만 원에 요 지금 음영친 당좌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니까 얘는 나머지 50%라는 거죠. 그래서 6만 원에 50%, 3만 원 바로 나오는 겁니다. 됐고요. 쫙쫙 내리고, 예, 나머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예, 부채 비율입니다. 예, 기억나죠? 안정성 비율. 그러니까 비율 물어봤을 때 로마자 1, 2, 3, 4에 어디에 있었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페이지를 쫙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난다고요. 아, 그렇지. 요쪽에 있었지. 자, 부채 비율 S분의 B라 했고요. 됐고. 부채 비율 낮으면 안정성이 높다. 자,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타인 자본 말고 자기 자본으로 영업하는 게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빚값 다 볼일 다 보면 안 되니까. 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0.75 나오는지 요 밑에 다 숫자 다 박아놨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요거까지 제가 해놨습니다. 자기자본 비율 질문에서는 안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자산 얼마? 21만 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자본 얼마입니까? 예, 그러니까 V분의 S가 되죠. 자, S는 12만 원이죠. 요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57.14%. 예, 이렇게 나온다. 이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손바닥 뒤집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요겁니다. 자기 자본 비율 높아지면 부채 비율이 작아진다. 그래서 요 둘은 무슨 관계라 했죠? 예, 반비례 관계다. 아까 제가 문장으로 적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래 해가지고 예,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적어 주세요. 반비례 관계가 표현이 맞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요것도 외워주세요. 부채 비율, 예, 자기 자본 비율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 아까 저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ROE하고 할 때 하다 보면 안 외워지겠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다 얘기해 드렸죠. S분의 B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V분의 S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V분의 V 아닙니까? 요거는 V분의 S 아닙니까? 그럼 VV 분모 나가리 치면 예, S분의 V 마이너스 S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예, 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에어요. 자기 자본 비율분의 1 마이너스 자기 자본 비율. 자, 밑에 위에 읽으면 다 됩니다. 뭐 이해 못할 건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손바닥 뒤집는 거밖에 안 되고요. 자기 자본 비율 총자산 얻기 위해서 자금 중 자기 자본 다 아는 거 아니야? 됐고요. 예, 됐습니다. 부채 비율, 채권자가 제공한 자금이 소유자 출자한 자금의 몇 배. 다 아는 거 아니야. S분의 B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네. 이것도 왜 반비례 관계인지 알죠? 예,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분모 값이 높아지니까 전체 값이 떨어지니까 반비례 관계 됐죠? 그 다음에 분자 쪽에서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요 갈로의 분자가 낮아지니까 결국에 높아지면 낮아지지. 그러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니? 예,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 어디 있어? 요거하고 요거는 예, 반비례 관계가 맞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또 달립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까지 했고.